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그리고 LNS호ldings 김선용 대표는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투자 뉴스엔 전략, 매출 100조 원을 향해 달리는 포스코그룹 소식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소재, 신소재 사업에 아주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포스코그룹주들, 이번에는요, 음극재입니다. 연산 6천 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죠. 사실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을 작년 여름부터 포스코홀딩스는 아주 꼭 보자라고 강조해 주셨던 선영 대표님, 지금 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 같은데 밤사이 나온 포스코 그룹주 소식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포스코 그룹이 2026년까지 차세대 소재로 뽑히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 능력을 연산 6,000톤 규모로 확보한다라는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북미 지역에 인조 흑연 음극재 1공장 준공과 국내 천연 흑연 음극재 3공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극재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포스코 인터가 또 그 추가적인 소식 있죠. 그 LNG 선박 연료 충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전용 부두를 만든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일단 그날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흑연계 음극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를 최소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어서 보통 꿈의 음극재라고 불리는 소재인데요. 현재는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흑연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가 좀 더 계속 고성능으로 가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한번 좀 여러분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이 캐나다 양극재 공장에 이어서 음극재 생산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북미 쪽에 그 생산 시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바로바로 이제 소비자 측에 전달할 수도 있고 향후에 또 현재 배터리 공장의 음극재 납품이 더 용이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향후에 주가나 아니면은 이제 매출 구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LNG 벙커링 사업을 본격화하는데 연료 충전 사업에 이제 진출한 것으로 친환경 에너지 부분의 수직 계열화 작업에 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20만 원대에 있었던 포스코 홀딩스는 어느덧 2배나 급등해서 43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말해 뭐합니까? 입만 아픕니다. 1년 전보다 무려 주가 5배나 급등한 상황인데 근데 또 감히 누가 지금 수준을 고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포스코 그룹주들의 하반기 향방이 좀 궁금한데 윤여민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좀 숟가락을 얹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맞아요. 퓨처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음극재 관련돼서 뭐 포스코 퓨처엠이 아무래도 지금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좀 관련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 일단 뭐 컨센서스를 조금은 하회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캐파를 증설하는 부분에 좀 더 제가 볼 때 눈길이 좀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 캐파 목표를 2030년에 상당히 올렸습니다. 양극재를 100만 톤, 그다음에 음극재를 37만 톤 제시를 했는데요. 기존의 양극재 같은 경우는 61만 톤, 음극재가 32만 톤이었기 때문에 각각 상향된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부터 이어진 뭐 수주 가이던스도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고 뭐 음극재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양극재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뭐 100만 톤 2030년에 좀 만들게 된다고 하면 뭐 EV 관련돼서 거의 뭐 11% 정도의 좀 배터리 수요에 해당하는 물량을 좀 만들 수 있는 상당히 큰 캐파가 지금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안정되게 업스트림을 좀 확보하는 어떤 그러한 동시적인 전략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내년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와도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전략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섹터로 다음 소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기아가 내년부터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EV9 생산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미국 현지 생산 전기차 소식. 이제는 좀 IRA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게 되겠죠. 저는 이 표현의 얼마나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아가 미국 현지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약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5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수출되는 기아의 EV9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보다는 오히려 미국 안에서 미국의 어떤 근로자들이 차를 만들어서 타는 차를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에 그 생산하는 EV9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지금 작년까지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3위의 판매 자동차 기업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확고하게 굳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 IRA 법안 때문에 보조금 수혜에서 약간 기아, 현대가 좀 뒤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금방 회복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기아, 결국은 미국 내 생산에서 더 발전하여서 이제는 세계 3위가 아니고 2위 자동차 판매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와 완성차 소식 하나씩 만나봤으니까요. 삼성전자 빠지면 또 섭하잖아요. 120조 시장 평정에 나선 삼성, 신제품도 줄줄이 나온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시죠. 이 120조 원 규모의 시장, 바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입니다. 2025년까지 이 차량용 메모리 시장 1위에 오른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삼성. 이 인포테인먼트에 장착되는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이 뭡니까? 삼성이 갑자기 자동차 반도체에 집중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시장이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가장 큰 시장은 서버가 되겠죠. 우리가 클라우드라 그래서 어떤 데이터 저장하는 시스템 되겠고, 다음 두 번째가 모바일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에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방금 이에이스앵커가 말씀해 주신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라고 합니다. 인포테인먼트, 다시 말해서 정보도 주고 그 주변 환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차는 일반 컴퓨터보다도 전력이 낮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배터리를 통해서 그것이 가동되기 때문에 저전력에다가 두 번째,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아니, 이 자동차가 80km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빨리 간파하고 빨리 워닝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자동차용 시스템은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자동차 시장 얼마나 큰가 자료를 보여주시죠. 지금 보십시오. 작년에 63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자그마치 3년 뒤에는요 9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마다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의 3대 시장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지금 1위가 누굽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1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생산력이나 기술력이나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할 수 없겠죠.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시장을 점유하는 시장 마켓시어를 제일 크게 점유하는 기업으로 등극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생각하면은 D램 반도체 시장만 생각하고 하지만은 사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내적인 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 7만 2천 원대 있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진단을 해주신 가운데 최근 우리 시장 반도체 하면 또 HBM을 관련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AI, 인공지능 관련주, 기판 관련주, 오사트 후공정 쪽까지 골고루 하지만 또 보면은 가는 쪽만 계속 열심히 가지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차량용 인포테이너 반도체 안에서 윤여민 이사님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 사실은 뭐 업황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죠. 뭐 DDR5라든지 뭐 오사트, 차량용 반도체, 뭐 디젠하우스 같은 뭐 여러 섹터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면서 선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종목들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 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신규 상장주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마이크로
투나노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된 쪽으로도 좀 엮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테스트 핵심 부품이 이제 프로브 카드를 좀 이제 개발해서 양산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현지화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투자 합작법인 밍젠에 지금 지분율 20%까지 투자를 하면서 설립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아직은 좀 작습니다. 뭐 이제 실적을 보게 된다면 2020년에 영업이익 18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 63억 정도, 결국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한 2년 만에 한 3.5배 이상 좀 올라간, 좀 꾸준히 호실적을 좀 제가 볼 때는 거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좀 그러한 좀 차트가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발주자로서 한번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신규 상장주들의 약진도 최근 굉장히 두드러진 시장이죠. 오늘 코스닥 상장을 예고한 필에너지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청약에서 흥행을 거둔 2차 전지 장비 전문 기업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에너지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자, 필에너지 오늘 최초로 따따블을 좀 기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선영 대표님? 네,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란 걸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저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모험 사례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제일 관건을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전문 기업이죠. 필에너지 상장을 앞두고 상장 첫날에 가격 변동폭이 확대 조치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따따블을 기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 대상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청약에서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흥행이 일단 굉장히 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한국거래소가 물적 분할 기업 관련 규제를 강화했죠. 근데 그 이후에 거의 최초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심사 통과한 기업인데, 2020년도에 필옵틱스로부터 물적 분할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저도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한참 제가 막 안 좋은 얘기 하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물적 분할한 이후에 사실 이번 상장을 위해서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뭐 주식 현물 배당 등 괜찮은 것들 제공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LG에너지솔루션도 LG화학이랑 나누면서 LG화학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뭔가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현물 배당 등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번 이게 물적 분할의 모험 사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관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발표한 대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물적 분할을 최대한 안 해야 되지만 한다 하더라도 뭐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뭐 적절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어쨌든 필에너지 상장과 함께 뭐 따따블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의 모범 사례 이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적 분할 IPO 성공 설레 가능성 여부에 또 시장은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개장과 동시에 400% 잭팟이 터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 소식입니다. 최근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신약이죠. 이 롤베돈을 통한 매출 전망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높은 수준을 내놨어요. 네, 전체 매출 대비해서 저도 계산해보니까 괜찮은 퍼센티지더라고요. 한미약품이 첫 미국 허가 신약이죠. 이제 롤베돈이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롤론티스인데 현지 판매를 통해서 10년간 받게 될 로열티와 마일스톤, 보통 이제 단계별 기술료를 보통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1,000억 정도 되는 규모다라고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롤베돈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이제 FDA의 그 최종 허가를 받았고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데 이거는 이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증상인데요. 보통 통상 암 환자분들한테 이제 항암제를 투여할 때 나타나는데 롤베돈 같은 경우는 이 증상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호중구라는 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백혈구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롤베돈의 미국 판매를 맡은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인데 일단은 롤베돈의 시장성이 10년간 유지돼 이 기간 동안에 총 2조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뭐 자체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추산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롤베돈이 현지에서 팔리면 한미약품이 10년 전체 매출의 5.5%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1,000억으로 추산된 로열티 수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트너사인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약사 어설티오로의 인수합병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병 절차가 3분기까지 진행돼서 거기 그때 클로징이 될 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ING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설티오로에 완벽하게 이제 인수 합병돼서 들어가야지만 2천억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현미약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미국 제약사 어설티오로의 스펙트럼이 합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1,000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흐름은 좋았지만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서 유독 한미약품도 물론 이제 좋아지길 바라보겠지만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요일도 흐름이 좋았고 목요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여민 이사님? 네, 저는 하반기에 분명히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네,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여야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더 눈여겨봐야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대장주다 보니까 조금은 좀 주가 자체는 아웃퍼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어떤 헬스케어가 좀 중간으로 움직인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뛰어나게 좀 나왔습니다. 1분기에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밀러 시장에서 상당히 진군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미국 시장에 램치마 SC를 비롯해서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가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 진출한 시밀러가 8개로 좀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불을 붙인 게 결국 이제 3사 합병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자사주 매입을 지금 최근에 좀 거의 다 마쳤죠. 마치고 나서 한 달 후부터 아마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확실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합병과 관련된 이슈로도 분명히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저는 분명히 가야지만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밤사이 달러 인덱스가 무려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글쎄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저는 어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큰 폭 올라서 좋았습니다만 더 좋은 게 있었습니다. 주가 지수 올라가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만 이익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처럼 14원 70전 우리 원화가 강해지는 거죠. 원화가 강해지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원화가 강해졌다기보다는 달러가 약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초에 CPI에서 오늘 새벽에 PPI조차도 소비자 물가지수 내려가 생산자 물가지수 내려가, 그러면 FRB가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없겠죠. 금리 정점이 됐다. 그럼 뭐가 되죠? 달러가, 그동안 강했던 달러가 약세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요, 주식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궁금할 때 이 지표를 봅니다. 바로 달러 인덱스를 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99.75까지 왔고요. 우리 원화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즉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다가 야, 이거 어려운데 오를까 내릴까 궁금하실 때는 환율의 동향을 보시면은 보다 정확한 정답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